예, 알짜배기 건강 정보 전해드리는 치유책 네.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되는데, 네. 자, 제가 힘이 들다 보니까 최혜정 씨가 네, 오늘 네. 주제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김현욱 씨가 이렇게 몸소 보여주고 계신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네, 우리가 보통 하루에 2,000보 정도를 걷는다고 하는데요. 네, 잘못된 걸음걸이가 건강을 해칠 수도 있고요. 또 올바르게 걸음걸이만 걸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 예. 질환별, 연령별에 따라서 걷기의 공식도 바뀐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내 몸에 맞는 맞춤 걷기로 겨울철 건강 지키는 방법을 꼼꼼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이제 별짓을 다 하네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 잠깐 걸었는데. 네, 숨이 아, 차죠. 내가 요즘에 정말 운동을 안 했구나. 라는 걸 느낀 네. 게, 야, 이게 호흡이 약간 차면서 네.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예, 그래서 심각한데? 함께 세 분을 예.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문의 송영섭 한의사 나와주셨고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리고 방송인 유대산 씨도 함께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심플한데? 예. 자, 오늘의 주제. 네. 걷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네. 예. 참 저도 많이 안 걷고 있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자, 겨울은 실내 활동이 많아서 운동량이 부족한 계절이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걷기는 굳이 챙겨서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으로 한다.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이거 운동이야. 이렇게 좀 여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유대산 씨는 네. 평소에 많이 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어났을 때도 네. 또래 아기들보다 굉장히 빨리 일어서고 빨리 그때도 걸었거든요. 부산했구나. 그때부터 예, 굉장히 철렁철렁거리고 많이 걸어 다녔다고 해요. 걷기는 진짜 제가 좀 자신이 있는데 네. 근데 뭐 김현욱 씨도 뭐 얘기를 했지만 네. 사실 걷는다는 거 뭐 네. 누구나 다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두 발로 걸으니까. 기본인데. 네. 근데 이거 이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질병의 예방, 치료, 노화 방지 이게 꼭 필요한 게 걷기인데요. 아까 저기 우리 김인호 씨 걷는 거 봤잖아요. 네. 팍 때문에 걷잖아요. 이게 자세가 걷는 게 좀- 굉장히 단순한 운동 같지만은 예. 우리 몸에 뼈가 한 200개 있거든요. 예. 근육이 600개 있는데 이 전신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걷는 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게 잘 걷게 되면은 장기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건강해지고요. 재밌는 게 우리가 그 걸을 때 필요한 게 관절, 신경, 근육, 뼈가 필요한데 네. 이 네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네. 이게 하나라도 잘못되면 신경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못 그러네. 걷잖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걸으면서 조금 이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쩔뚝거리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걷기만 잘해도 건강의 비결인데 우리가 걷기만 잘해도 예방되는 암이 있습니다. 뭐요? 오. 대장암, 진짜요? 유방암, 예. 자궁암이 감소하기 때문에 네. 걷기만 예. 해도 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야, 걷는 걸로 암이 예방. 동의보감에서도 이 걷기의 이제 중요성을 얘기를 해줬는데 네네네. 약보보다는 식보, 식보보다는 행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약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좋고 네. 먹어서 몸을 보호하는 것보다 걸어서 몸을 보호하는 게 더 좋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옛날부터 예, 걷기에 예.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많이 일컬어져 왔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이 많이 걷질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이나 고질병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오늘 치유비 측에서 알려주는 올바른 걷기와 뭐 예, 시간 예.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걷기가 건강에 좋은 네. 건 알고 있지만 막상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걷기를 생각해보면 돈 안 들죠. 시간, 장소 구애 안 받죠. 정말 최고로 경제적인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가 걷기라고 해서 이 걷기가 정말 건강에 좋은지 걷기 운동을 즐겼던 그 인물들을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화면을 한번 보시죠. 네. 외국인들이네요? 가장 왼쪽에 케네디 대통령 어머니 로즈 여사, 다음은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 아이젠하워 대통령, 루스벨트 대통령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네. 건강 비법이 그렇다면 걷기. 걷기. 네. 어, 제가 일반 분들도 아니고 보통 보니까 대통령 집안이네요, 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분도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있으면 네. 건강을 챙겨야 되거든요. 별다른 특별한 운동이 아니라 그러다 바로 보니까 걷기네요. 이분들이 굉장히 건강을 지키기 위해 했던 게 걷기인데 네. 아까 보셨다시피 그 케네디 대통령의 어머니 로즈 여사 같은 경우에는 네. 90세가 와우. 되어서도 하루에 매일 4, 5km를 매일 꾸준히 한 시간 이상 걸었다니까요. 예, 그렇죠. 그렇게 걷기를 계속해서 꾸준히 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트루먼 대통령, 미국의 네. 33대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은
88세까지 장수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 88세면 굉장히 오래 정말 사셨는데 팔팔하셨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유가 걷기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팔팔하다니시. 예. 어쨌거나 엄청 많이 걸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심장병이 있었는데 걷기를 통해서 이 심장병을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경우도 천식이 있었는데 걷기를 통해서 천식은 정말 걷기 힘든 운동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이거 오히려 걷기를 통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반대로. 걷기가 그 정도로 건강에 좋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말 무시하면 안 되는 운동이 이제 걷기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소개해드린 인물들처럼 어떻게든 걷기만 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까, 송 원장님?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예, 어떻게든이라는 말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예, 아니에요. 걷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본인 몸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걷냐가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자신의 몸에 맞는 걷기 방법을 꼭 숙지해 놓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평소에 네. 아까 뭐 많이 걷냐 물어보셨는데 예. 특히 겨울철이고 이게 춥다 보면은 많이 안 걷게 돼요 또. 네. 그리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많이 안 돌아다니고 되고 이런데 사실 이거 걷는 거 사실 운동 효과를 내려면 어느 정도를 좀 걸어야 되는지 이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아까 보니까 뭐 네네. 한 4, 5km 정도 걸었다는 분도 계신데, 네, 여자 같은 경우에. 바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네. 운동 생리학에서 보면은 우리 하루에 1일 걷는 거가 네. 5,000보분은 비활동적이에요. 아. 그다음에 7,500보분은 활동이 좀 떨어지는 거. 만보 되면 약간 활동적. 에? 12,500보가 돼야지 굉장히 활동적이다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옛날에 나 아까 처음에 할 때 김현수 아나운서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 하루 걷는 게 2,000보. 2,000보밖에 안 걷는 거죠. 진짜 안 걷는 거군요. 그러니까 비활동적인 5,000보보다 더 못 걷는 건데 우리 옛날에 만보계 유행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만보계 걷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따지게 되면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한 우리가 그 만보 이상 걷게 되면 한 6.5에서 5km, 7km 정도 걷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00보를 하는 거는 1.5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안 걷는 게 지금 상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원장님 말씀으로는 네.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한 2,000보를 걷고 7,500보, 8,000보도 비활동적이라고 얘기하신다면 네. 차라리 그러면 이걸 좀 효율적으로 하면 차라리 걷는 거보다 이렇게 막 뛰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이제 또 심장도 많이 뛰고 차라리 하니까. 뛰는 게 낫지 그렇죠. 않을까요? 막 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뛰는 거 문제가 뭐냐면은 다칠 수가 있어요. 아. 처음에 에너지는 빨리 써요. 왜냐하면 뭐 뛰는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몸속에 포도당을 쓰는 거예요. 근데 빨리 걷는 거 같은 경우는 몸속에 뭘 쓰냐? 지방을 써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건강이 좋아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 많이 뛰게 되면은 관절이 나쁘거나 노년이 있거나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게 왜 좋느냐면은 이걸 하게 되면 우리가 몸의 건강에 활력하게 사는 게 많이 되는데 빨리 걷는 건 계속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뛰는 건 어떻게 해? 잠깐 해야죠. 잠깐 하고 그만두게 되거든요. 마라토너가 아닌 이상. 맞아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강도가 중요한데 네. 어떤 강도가 좋느냐. 아까 보니까 우리 저기 김인홍 씨 걸을 때 네. 걷기 하고 제가 언제 그렇게 또 오래 했습니까? 똑같이 흉내낸 거니까 바로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 속도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는 부르면 못 하는 거. 또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안 좋기 때문에 하고 예. 또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일주일에 예.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 빨리 걷는 게 좋는데 매일 걷는 게 예, 중요해요. 매일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주차장 잠깐 갈 때라도 네. 당간당간 걸어 다닐 때라도 네. 실내에서라도 빨리 걷는 게 중요한데 미국에서 통계를 내봤더니 네. 일주일에 5번 이상 30분 이상 빨리 걷는 운동을 한 사람은 네. 무려 안 한 사람보다 사망률이 40%가 떨어집니다. 40% 엄청 크네요. 엄청난 거죠. 예. 자, 뛰지 말고 오히려 걸어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네. 연세 있는 분들은 사고의 위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그렇습니다. 마시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꾸준히 걸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제가 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네. 라고 돼 있네요. 아, 뼈와 근육의 노화 방지.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뼈 같은 경우는 30대까지는 좀 이제 단단해지다가 한 40, 50대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약해지거든요. 근데 오. 걷기 운동을 계속 해주면은 네. 이 골밀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좀 단단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골다공증 같은 질환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고 네. 또 근육 같은 경우는 너무 당연하지 않으면은 노화되고 맞아요, 폐화되고 맞아요. 약화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 원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걷기를 잘 안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하체 근육이 굉장히 약해질 수가 맞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계속적으로 걷기를 해서 하체 근육을 좀 단련을 시켜주고 예.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체를 같이 움직여주면서 몸이 이제 안 쓰는 근육들 같이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여주면서 좀 근육을 좀 단단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맞아요. 예. 네. 성아 씨 좀 걸으세요. 예. 제 아내입니다. 아, 네. 깜짝이야. 누구한테 얘기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걷기 이래서 좋다. 두 번째 네. 보겠습니다. 네, 혈압이 떨어졌어요. 네. 이유는 혈압이 네. 아, 혈압과 혈압, 혈당을 혈당을 낮추는 거네요. 혈압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혈당도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 성인병 하게 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 걷게 되면은 바로 우리 몸속에서 심장이 막 잘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혈압은 높아질 것 같아요. 생각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 왜 들으세요 이제. 네. 끝까지 들으세요. 아 이거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성급하죠. 심장이 막 이렇게 빗발이 뛰게 되면은 네. 피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속에서 뭐가 없어지냐. 아까 에너지를 없애면서 저 지방 같은 걸 떨어뜨린다고 네, 했잖아요. 네. 혈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혈관이 깨끗해지면 얘가 탄력이 생기는데 혈관이 나빠지면 어떻게 굳어버리니까 동맥경화가 생기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무줄하고 빼빼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빼빼라도 던지면 어떻게 막대 돼요? 과자. 부서지잖아요. 예. 근데 저거 뭐야? 고무줄은 말랑말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혈압이 안 올라가면서 심장이 좋아지고 또 한 가지 많이 걷다 보면 피 속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당 이런 게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당뇨라든지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없어져서 심장마비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갖다가 예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걷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꾸준히 걷게 되면은 발이 자꾸 이게 어떻게 자극을 받죠. 자극을 받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치매 예방이라든지 뇌졸중 위험이 많이 감소합니다. 지압판 있는데 걸으면 더 좋겠네요. 어디요? 지압판. 근데 그거 아프잖아요. 네. 한번 걸어보실래요? 아니요, 저는 원치 않고 그런 분들 계셔서. 예. 자, 그러면 걷기 이래서 좋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무게가 세 줄었어요. 번째는 예, 원장님께서 공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뜯어주세요. 다이어트인가요? 몸무게, 다이어트 효과. 이건 뭐 걸으니까. 네. 예, 맞습니다. 이게 다이어트 특히 여성분들 이 걷기로 다이어트 많이 하죠. 근데 얘기하셨듯이 이게 걸어가지고 이제 살을 빼려 그러면은 굉장히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300kcal 소비하려 그러면 10,000보를 걸어야 되는데 야. 10,000보 같은 경우는 운동선수는 한 1시간 반 정도, 일반인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 걸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빨리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쵸. 요는. 예. 근데 네. 걸어서 빼는 게 진짜 힘들긴 야, 한데 빠지긴 네. 무조건 빠져요. 근데 이게 초반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보면은 한두 달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걷기로 살을 빼려면 최소한 6개월은 보셔야 돼요. 꾸준하게. 넉 달 정도까지 막 안 빠지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네. 많거든요. 예. 그 안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면은 한순간에 확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2시간. 네네. 그거 좀 빨리 걸어라 이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루 종일 걸었다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게 하다 한 일주일 정도 하다가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그만하시죠. 걸으신 거예요. 네, 근데 안 빠진대. 오히려 찌신대. 그러면서 또 먹어 막. 네, 이거 아니죠. 어떻게 걷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걷기 이래서 좋다. 네, 기분이 좋아졌어요. 맞아요. 걸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네. 뇌 건강에 스트레스가 안 도움. 되고. 이게 즐겁게 근데 걸을 때 즐겁게 걸어야 돼요. 네. 짜증내지 말고. 그렇게 되면 긴장 완화하고 스트레스가 풀리기 때문에 바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한 가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없어져요. 또 걷게 되면은 야외에서 걷게 되면 햇빛을 많이 쬐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세로토닌 성분이 많이 올라가서 기분도 예. 좋아지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 우리가 치매 예방과 진행 속도를 늦추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예.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만든 치매 예방 수칙에도 보면은 네. 하루에 30분 이상 걷게 되면은 바로 심뇌혈관을 갖다가 떨어뜨리기 때문에 네네. 치매를 갖다 그만큼 떨어뜨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이런 게 없어져야지만 치매가 덜 생기거든요. 네, 아까 제가 네.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아까 어떻게든 걸으면 안 되고 예. 바른 자세로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요. 자세. 그 자세를 이제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 그거. 예. 네. 자, 일단 유대선 씨 앞으로 네네. 나가서 제가 또 자세를 좀 모델이 보여주세요. 또 돼서 네. 오늘 또 어떤 자세로 또 걸어야 되는지 네, 원장님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네. 자세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자세가 똑바로 일직선이 돼야 돼요. 네, 일직선. 그래서 뭐냐? 네. 귀하고 아. 어깨하고 엉덩이하고 발하고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네네. 얼굴을 갖다 전반 선생님, 제가 소중한 사람이니까 좀 전반 15도를 보라고 15도. 15도. 네. 약간 보면서 턱은 잠깐 당기고 네.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네. 그다음에 다리 딱 붙이고 아이고. 예. 네. 한 10cm 정도만 뛰면 돼요. 10cm 정도 뛰고 10cm 정도 발 정도? 사이 예. 그 정도 뛰고 팔을 쭉 내리고 네네. 엉덩이에서 이 줄이 딱 맞아야지만 이게 바른 자세입니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거 바른 유대선 씨 평소에 걷는 거 보면 귀가
앞쪽으로 나와 있어요. 좀 솔직히 등보다. 맞아요. 약간 이렇게 네, 걷거든요. 약간 이건 뭐야? 이렇게. 거북이 자세죠. 이렇게 걸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턱을 살짝 당기고 네. 네. 전방 15도 정도 보고 15mm 정도 보고 가는데 네. 이 자세를 하기가 힘들다. 할 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벽 있죠, 벽. 예. 벽에다 딱 붙이게 되는 거예요. 등에 어떻게 돼? 예. 등을 이렇게 이게 딱 붙이면 여기 네. 딱 일자로 닿기 때문에 자동으로 고정이 이렇게 되겠네요. 금방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거부터 고친 다음에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배를 내밀고 턱을 살짝 당기고 그런 다음에 천천히 걷기 시작하는 것 같아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안 그래서- 된다 그러면은 지금, 합판대기를 뒤에다 하나 대고 다니는 것도 괜찮겠네 처음에는. 아, 그거는 근데 다칠 수가 있어. 야, 대산 씨 지금 이 맞나요? 이 보시니까 자세가 어떠세요? 맞나요, 선생님? 굉장히 그렇죠. 불편해 보여요. 잘하시네. 예, 예. 예, 예. 어이, 로봇 같기도 하고. 군인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아니, 다니면 무슨 지금 많이 마른 것 같은데 많이. 약간 이게 너무 경직돼 보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경기 때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자세가 이렇게 구부러지면 어떻게 허리에 부담이 가는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펴줘야지만 우리가 쉽게 해서 네. 쓸 때 다리 구부르게 서보세요. 이렇게 하고 네. 피고 서보세요. 어느 게 편한가? 이게 편하죠. 그죠. 예. 바로 근데 자세가 똑바른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쌤 죄송한데 예. 지금 화면 보니까 제 얼굴이 좀 많이 부어 보이는데 예. 걷기 잘하면 얼굴 붓기도 빠지나요? 당연하죠.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되기 엄청 때문에. 근데 얼굴이 원래 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유대산 씨께서 네. 올바른 걷기 방법을 보여주셨는데요. 벽을 이용해서 올바른 걷기 준비 자세 잡는 비법을 저희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신발 나왔잖아요. 네. 신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앞 발꿈치, 엄지발가락하고 한 1cm 정도 띄어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아래 쿠션 있는 게 좋습니다. 딱딱한 오. 신발 하면 발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근데 뭐 저희가 이렇게 봤는데 네. 또 걸을 때 좀 조심해야 하는 점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우선 저 자세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네. 제가 걸을 때 로봇처럼 이렇게 네. 걷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전방을 주시하질 못해요. 아 그러겠네. 예, 근데 요즘 같이 약간 이제 살얼음지고 약간 미끄러운 데서 딱딱하고.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아까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또 화면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벽에 우선 대서 자세를 곧고치 하는 거 이거를 좀 익숙하게 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걷는 거를 좀 적용을 해서 조금씩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 벽을 대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꾸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가 내 몸의 느낌으로 네. 오니까 그때 이제 걷기 시작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우리가 골프 연습 때 왜 기기 같은 거 이렇게 몸에 장착하고 하다가 맞아요. 풀면은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 같아요 원리가. 네, 저희가 지금까지 올바른 걷기 자세와 주의할 점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질환을 알았거나 또 네. 질환을 예방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맞춤법 걷기 처방을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으로 준비했는데요. 질환이 달라지면 걷기도 달라진다. 걷기 처방 전 먼저 비만은 비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네, 부르면 뭐 특별한 걷기가 있을까요? 그러게 아까 살 빠진다고 했는데 빨리. 네. 아까 아까 했던 말씀하셨어요. 얘기네요. 네. 근데 빨리 걷는데 아까 얘기했지만은 빨리 걷게 되면 에너지 소비가 2배까지 되거든요. 근데 걷는 게 왜냐하면 천천히 걷는 건 효과가 없고요. 좀 빨리 걷는 게 중요한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더 뭐냐면은 이거 걸을 때 우리가 지방을 갖다 태우는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0분 이상을 걸어야 그때부터 지방이 태워서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 19분 했다. 효과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그때도 녹으니까 최소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해야지만 아까 2시간 걸으라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방을 태워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요. 예. 또 한 가지 우리가 걸을 때는 파워워킹이 더 좋아요. 처음에 이제 슬슬 걷다가 저기 유대산 씨 파워워킹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워워킹은 이제 팔을 이렇게 힘차게 많이 흔들어주면서 보폭을 이렇게. 이게 이렇게. 파워워킹 90도. 여기까지. 여기까지 90도. 여기서부터 내려서 손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엉치까지. 이게 돼야 돼. 이게 파워워킹이야. 파워워킹.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폭이 중요하거든. 보폭은 자기 키 빼기 100. 170이다. 빼면 70cm 정도. 예. 그러니까 무조건 키가 150인 사람이 70cm를 걸려면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걸 내려오는 거하고 자기 키 빼기 100cm. 이게 딱 맞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네. 당뇨와 고혈압. 네, 이건 이제 뭐 정말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특히 같은데요. 연세 있는 분들 많이 해당되죠. 예.
공복을 피해야 피하고 되는군요. 예. 간헐적으로 걸어라.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건강에 걷기가 좋다고 하면은 네. 초반부터 무리해서 굉장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네. 2시간 얘기했으면 2시간, 3시간을 첫날부터 무리하죠. 마음이 이제 들떴으니까 네. 2시간, 3시간씩 가려고 그러는데 첫날 하루하고 이제 병을 앓죠. 그렇죠. 예,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간헐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했다가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약간 반복을 하면서 몸에 정이 됐을 때 해야 되는데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하시면 안 돼요. 네, 저혈당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절대로 공복에 가시면 안 되고 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예.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이게 이제 점점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혈압이 내려가는데 네. 초반에 너무 과하게 하다 보면은 오히려 고혈압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우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네.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걷다가 만약에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뭐 저리거나 이러면은 네. 바로 거기서 그만두시고 네, 한 네. 15분 정도만 운동을 했다가 15분 정도는 쉬어주시고 시험 무리하지 하는 게 말아라. 예, 좋겠네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예.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밥 먹자마자 움직이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예, 적당하게 또 소화도 시키고 하면서 본인의 컨디션을 잘 체크하면서 걸으셔라 이제 이런 말씀이고.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골다공증입니다. 이런 거 걷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실외에서 체중 실어 걸어라. 이러면 오히려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반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운동 많이 하는 사람 중에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수영은 골다공증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왜냐면 오히려? 우리가 오. 뼈를 다진다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다지는 게 뭐냐? 체중을 실어 가야지만 뼈를 갖다가 칼슘을 갖다가 여기다 뼈에다가 단단하게 부 넣을 수가 있고요. 그 뼈에서 만드는 조골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뼈가 예. 단단해지는데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서 있어서 이렇게 자극을 그렇죠. 줘야 되는군요. 그래서 네, 이렇게 하는 것만 해도 뼈 이렇게 굉장히 다지는 도움이 거네. 됩니다. 이렇게 찢듯이. 예. 당시가 옛날에 어떻게 하고 다녔죠? 이렇게 다녔죠. 그렇죠. 바로 이런 거. 예. 당시가 그래서 튼튼하구나 뼈가. 튼튼한 거예요. 네. 근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릎 관절이나 허리가 있는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뒤꿈치를 약간 들고 뛰는 게 좋습니다. 네. 잘 그냥 빵 하면 뛰시네요. 무릎이 아, 다치죠. 무리가 가니까. 예.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칼슘이 필요하죠. 근데 칼슘을 갖다가 우리가 몸속에 뼈속에 저장하는 게 비타민 D예요. 예. 근데 비타민 D는 어디서 광합성, 생기느냐? 햇빛. 피부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실에서 체중을 실어서 거둬야지만 실외에서. 칼슘이 그렇죠. 실외에서 예. 칼슘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 뼈에 단단하게 붙기 때문에 그럼 난 추운데 그럼 실내 햇빛 쫙 쬐는 유리창에서 베란다에서 하면 좋겠다. 예. 그 UV는 그걸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유리창이 있는 데서 하는 건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 이 나이 드신 분들 특히 골다공증이 심한데 겨울에 잘못하다 다치게 되면은 골절이 잘하거든요. 네. 저희 봉에는 한 분도 예. 백화점 앞에서 미끄러져 가지고서 여기 아이고, 대퇴부가 부러져 3개월 동안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게 바닥이 미끄러운 거 아닌가 꼭 보고 운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냥 걷는 거보다는 예. 느낌상 내가 꼼꼼하게 다지면서 체중을 그렇죠. 실어 걷는다. 체중을 딱 걷는 걷는다. 한 걸음 한 걸음. 네. 네. 자, 마지막. 걷기 처방전 네 번째입니다. 무릎 무릎? 관절염과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시거나 예방하고 싶은 분들 뒤로 걸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절염 있는 사람은 대걸음 정말 걷기. 못 걸을 것 같은데 예. 느낌에.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연설하면 굉장히 쉬워요. 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잠깐 앞으로 나올게요. 우리가 보통 걷게 되면 어떻게 네. 돼요? 한번 해볼까요? 체중이. 주재선 씨 앞으로 네. 걸어보세요. 걸어가 보세요. 그냥 한번 똑바로. 걸어갔다 오세요. 모델처럼. 좀 빨리. 걷잖아, 왜 이렇게 어색해? 좀 빨리. 빨리요? 다시. 빨리 좀 빨리 걸을게요. 네. 빨리. 예. 우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걷게 되면 어떻게 유대처럼 체중이 어디 쏠려요? 앞쪽으로 쏠리죠. 앞쪽으로 쏠리죠. 네. 앞쪽으로 쏠리죠. 네. 무릎에 어디? 여기에 힘이 많이 가는 거예요. 아, 무릎 여기 밑에.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연골의 힘이 계속 가기 때문에 네. 퇴행성 관절 임산이 계속 걷게 되면 거기가 무리가 서 연골을 더 파괴되는데 네. 뒤로 한번 걸어보세요. 뒤로요?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뒤로. 그렇죠. 네. 조심히 뒤로 걷게 되면 몸무게가 어디 실리냐? 뒤쪽으로 실리는 아, 거예요. 네.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무릎에 돼요? 무리가 바로 덜 무릎에 갈것 무리가 같아요. 안 가게 됩니다. 예. 근데 이거 아. 중요한 거는 이거는 걷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이거는 아까는 우리가 시선을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15도 위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반대예요. 15도 밑을 보는 거예요. 15도 밑을. 그리고 15도 밑을 보고서 천천히 걷는데 걸을 때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발이 우리 앞으로 갈 때는 뒤꿈치부터 이렇게 닿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바로 앞꿈치부터 이렇게. 아, 반대로. 뒤로 걸으면서 뒤꿈치를 먼저 닦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무리해서 모르고 그렇게 걸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아, 이거 아무 효과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뒤로 걸을 때 항상 중요한 게 앞꿈치. 네, 앞꿈치 타고 이렇게 네. 걷고 이거 또 연습을 많이 하세요. 아, 지금 저 나오네요. 예. 보니까 앞꿈치에다 힘을 주고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아. 예, 힘이 쏠리는 방향을 좀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무릎이 좋으신 분들은 네. 쿠션감이 좋은 신발을 하고 걸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다면 아까 개걸음 걷기를 하라라고 하셨거든요. 네. 개걸음. 네, 개걸음은 또 어떤 이게 이거는 그-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멍멍 개가 아니고 그 이 개 말하는 예, 거죠? 맞습니다. 그 네 발로 걷는 건 아니니까 그죠? 예, 네. 이렇게 쓴 자세에서 네네.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발 앞에 나가지 않도록 네. 좀 굽혀주시고 네. 뒤쪽으로 살짝 굽혀야겠죠. 네. 그리고서는 허리를 꼿꼿하게 이렇게 세워주시고 네. 뭐 팔은 이렇게 편하게 옆쪽으로 두시고 네네네. 한 다음에 다리를 한 발짝 옆으로 옆으로. 가고 다시 약간 기마 자세네요. 다양한 거 많이. 예. 아, 개처럼. 예, 이런 식으로 기마 이렇게. 자세인데 옆으로. 예. 개처럼.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다리가 이렇게 걸을 때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자꾸 내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걷는 분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는 이 외전근을 좀 이게 강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 약간 바깥쪽으로 허벅지 이렇게, 바깥 예, 근육. 예. 그럼 이제 아마 걸으면 이쪽이 네, 맞아요. 거기에 많이 힘이 들죠. 들어가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허리 쪽도 힘이 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아. 근데 네.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골반까지 내려가서 안 좋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 이런 식의 이제 개걸음을 해주시면 되고 네네. 조금 더 좀 강하게 하겠다 그러면은 고무 밴드 같은 거 있어요. 아. 예, 그런 걸로 여기를 감아서? 예, 여기 무릎 위쪽을 좀 이렇게 감은 다음에 해주시면은 훨씬 더 운동하는 효과를 좀 많이 볼 그렇죠. 수가 있겠습니다. 밴드가 늘어나야 되니까 더 예. 힘을, 힘을 많이 줘야 받죠. 되니까. 근데 진짜 여기 하체에 힘이 네. 확 들어가네요. 이게. 네네네. 우리 어릴 때도 뭐 이렇게 개 흉내 내고 하면서 네. 걷는 거를 많이 해봤는데 이게 운동이 많이 되는 굉장히 네. 사뿐사뿐 잘 걸으시네요. 예. 진짜 개가 된 것 자,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들어가세요. 네. 아, 이렇게. 예. 네, 오늘 류대산 씨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잘했어요. 예. 네, 자. 이렇게 류대산 씨처럼 걷다가도 혹시나 통증이 생기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중단을 해야 그리고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지러움증이 갑자기 생기거나 네. 가슴 통증이 생기거나 식은땀이 쭉 날 경우에는 우리가 빈혈이라든지 부정맥이라든지 협심증 같은 병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중단을 하시고요.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내가 이런 병이 있나 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언덕 같은 데가 올라갈 거나 계단을 올라갈 때 더 심하면은 심장병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예. 이럴 때는 꼭 운동을 중단하시고 주치의하고 상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까지 질환별 걷기 방법을 살펴봤는데 네. 이번에는 또 혹시 연령대별로 걷기 방법이 이것도 또 다르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기나 아니면은 20, 30대들 같은 경우는 급보나 아까 알려주신 파워워킹이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하면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계속 앉아 있어서 계속 공부만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 때 계속 앉아만 있으면은 뼈나 근육이 강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워워킹이나 속보를 통해 가지고서는 뼈나 근육을 좀 강하게 해주고요. 20, 30대들 같은 경우도 파워워킹이나 속보를 통해서 다이어트나 또 스트레스 해소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걷기를 좀 추천해 드립니다. 예. 자, 사실 저희 프로그램은 20, 30대는 잘 안 봅니다. 맞습니다. 예, 중요한 건 네. 중장년층, 노년의 그렇습니다. 걷기예요. 중요합니다. 예, 그분들이 지금 다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젊은 것들이 어떻게 걷든 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중장년층 같은 경우도 파워워킹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네. 괜찮고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좀 간헐적으로 해가지고 본인 몸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는 식으로 하는 게 좋고요. 이제 노년층 쪽으로 간다 그러면은 노르딕 워킹이라고 있어요. 예? 예. 노르딕? 이게 이제 말하면은 북유럽 워킹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네. 스키 탈 때 우리 맞아. 아, 네. 스틱을 들고 있잖아요. 네. 스틱을 대고서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걷기를 하는 건데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하체에 힘이 좀 떨어지고 허리에 힘이 좀 떨어져서 걷다가 이렇게 넘어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또 힘을 제대로 주질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스틱을 양손에 이렇게 쥐고서는 가게 되면은 안 썼던 근육들도 같이 쓰게 되면서 또 힘이 좀 분산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근육의 한 90%를 전부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노년층들에게는 노르딕 운동 굉장히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뭐 아까도 쭉 말씀을 나누셨지만 노년층은 역시 걷기 사뿐사뿐 천천히 걷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인 것 같긴 하죠. 사뿐사뿐은 아니고 조금 네. 빨리 걷는 게 중요한데 이게 왜 그러냐면 통계적으로 보면은 만 60세가 넘게 되면은 평형 감각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로 쓴다든지 이런 거 이런 감각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위협한 상황이나 이럴 때 다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또 문제가 되냐 근력도 한 50% 떨어져요. 그러니까 근육도 약해지죠. 또 마지막으로 또 뭐가 나빠지냐면은 우리가 심장 수가 심장이 잘 뛰어야 되는데 네, 네. 어떤 사람들은 심장 박동수가 50%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피가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런 여러 가지 신체가 노화가 오기 때문에 네.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옛날에 막 술 한다는 우리 2차 노래방 갈까 그러잖아요. 네. 60대 되면 어떻게 되냐? 마음은 노래방인데 몸은 집에 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런 예. 걷기를 잘하게 되면은 바로 건강하게 그 노화를 갖다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바르게 걷는 겁니다. 예, 나이가 들수록 참 걷기가 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연령별 걷기 방법을 화면으로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성장기 때는 속보, 속보. 속도는 80m. 네. 그리고 20, 30대에는 파워워킹, 네. 중장년층은 급보, 예. 노년층은 노르딕 워킹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나이대별로 예. 내가 이 걷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의 컨디션, 상태에 맞게 걷기를 좀 선택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걷기의 중요성, 질환별 걷기, 연령대별 걷기까지 다양한 걷기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아래 바닥을 치웠더니 희한한 게 지금 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발자국인데요? 발자국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자, 이게 병을 부르는 발자국이라고 예.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이 발자국이 왜 병을 부르는지 첫 번째 발자국부터 한번 유대산 씨가 제가 또 따라서 나서야겠네요. 걸어보시죠. 예. 오늘 많이 합니다. 예. 네. 여기 네, 같은데요. 그렇죠.부터 네. 맞습니다. 이거 한번 걸어볼까요? 따라서 얼핏 한번 봐도 걸어보세요. 팔자 걸음인데요. 아, 이거 팔자걸음이네요. 딱 봐도. 굉장히 건방져 보이죠? 예, 이렇게. 뭐 이거 거기다가 이렇게 하면 뒷짐까지 쥐면 상체도 세고 굉장히 있는 네. 껄렁껄렁하는 느낌이 예. 들거든요. 이게 약간 이렇게 흔들리면서. 자, 이 걸음걸이, 팔자걸음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데 예, 어떤 병을 부르죠? 병을 부를까요? 바로 퇴행성 관절염을 갖다 일으킵니다. 아, 왜냐하면 이게 팔자로 걷게 되면 우리가 자세가 바르지 않다 보니까 네. 무릎 쪽에 연골이 닳는 거예요. 네. 예. 그다음에 안짱걸음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되면은 퇴행성 관절을 바르는데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면 또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팔자 걸음이나 안짱 걸음은 다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결과가 될 수가 있는. 네, 원인도 되고 결과도 되고. 네. 근데 그걸 갖다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발 창을 보세요. 아, 신발 그걸 보게 되면 네. 어떻게 돼? 그러겠네. 그게 한쪽이 잘못 달아 있으면은 아. 바로 잘못 걷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유대한 신발 올려 보실래요? 네. 저는 오, 지금 괜찮네요. 이 정도인데 예. 지금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한 번 다음에 한번 네네. 해보고요. 예. 자, 두 번째 발자국 한번 해볼까요? 네,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빨간색 발자국이 준비가 요거는 약간 되어 있는데 네, 그 아무거나 요거보다 팔에 하일 힘을 같은데. 다리미 같기도 하고요. 요거는 여기 앞에 이렇게 예, 걸으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지금 네. 보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뒤에를, 예, 들고. 네, 이렇게 걷고 있죠. 이건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이 자세로 서 있습니다. 네. 되게 위태로운데. 예. 자, 이건 어떤 병이 올 수 있을까요? 예. 예, 보면은 하일이죠. 네. 하일이다 보니까 앞쪽으로 이제 체중이 전부 다 쏠린 상태에서 네. 저 엉덩이는 뒤로 빠지고 또 허리도 앞쪽으로 이렇게 가고. 맞아요. 이 굴곡이 이제 굉장히 큰 자세가 이렇게 되는데 이러다 보면 허리에 굉장히 무리가 가서 척추측망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분들은 웬만해서는 하이힐 안 신는 게 좋은데 네. 여성분들이 하이힐을 포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해야 된다 그러면은 허리를 이렇게 숙여가지고선 계속 좀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쭉쭉 늘려주는 그런 운동을 좀 계속 해주셔야지 안 그러면은 허리에 근육이 굉장히 수축이 돼서 측만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보니까 발자국이 한쪽만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네. 한 개는 작고 한 개는 크고 이거는 뭐 이렇게 힘을 실어서 이렇게 가라는 것 같은데. 느낌이. 그러네요. 약간 왼쪽 이런 발은 느낌? 작고 오른쪽 발이 커요. 약간 예. 이런 느낌인가요, 원장님? 이건 무슨 걸음이죠? 이게 바로 이제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네. 균형 잊지 못하게 걷는 걸음이에요. 한쪽으로만 힘을 주고 걷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현 씨처럼 어떻게 걷는 모양이 그래도 삐딱삐딱하게 그러네. 걷잖아요. 이럴 경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한쪽에만 힘을 주다 보니까 네. 발바닥에 있는 그 인대라든지 네, 네, 그런 네. 근육이 많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 CG를 보게 되면은 그 나오는데 균형 잡힌 건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바로 이쪽이 이제 균형 잡힌 거죠. 왼쪽이. 예, 왼쪽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발에 그 발 뒤꿈치하고 엄지 둘째 발가락에 빨갛게 색깔이 똑같은데 네네.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바로 발에 힘이 들어가는 거가 다 제각각이에요. 발표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불균형하게 하게 되면 바로 문제가 또 뭐냐? 2차적으로 무릎이라든지 척추라든지 골반의 불균형이 오기 때문에 2차적인 그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또 아까 유대한 씨 했지만 이거. 거북이. 예. 이것도 큰 문제가 생기고 목 디스크 같은 게 디스크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걷는 거 균형 있게 걷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바르게 걷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께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잘못된 걷기는 병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걸 계속 네.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걷고 있는 걸음걸이로도 또 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요거는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손 등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네. 그러니까요. 나 이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네. 예, 이게 근데 이렇게 또 되면 안 되는군요. 이게 이렇게 손등도 예, 중요한데 네. 제가 듣기로는 또 이렇게 발 걸을 때 예. 발바닥 닿는 그 순서 예. 잠깐 보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뒤로 걸을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원장님께서 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반대입니다, 바로. 딱 반대예요. 네. 그러니까 뒤꿈치부터 닿고 네, 앞으로 갈 때는. 예, 바깥쪽을 닿고 그다음에 앞꿈치가 전체가 다 닿으면 됩니다. 아. 근데 이게 걷다 보면은 자꾸 바깥쪽으로 걸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아니면 또 아. 안쪽으로도 걸으시려는 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굳은 살이 좀 많이 배기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하셨듯이 구두 밑창이 조금 이렇게 한쪽만 이렇게 닳고 그러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그쪽으로만 힘을 주고 있는 네. 거거든요. 지금 저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좋은 걸음과 나쁜 걸음이 앞 스타트가 다르네요. 아. 그러네요. 그죠? 예. 첫 걸음 뗄 때가 다르네. 좋은 걸음은 전체적으로 앞발을 딱 디뎌야 되는 건데. 착지. 아니, 네. 떼는 게 아니고 마지막에 착지. 이제 뒤에 있는 게 맨 예. 처음입니다. 아, 그런 거예요? 뒤꿈치부터 해가지고 아, 옆은 뒤에서 도는 거구나, 똑같은데, 이렇게. 예, 맨 마지막. 네. 맨 마지막, 마지막 앞꿈치가 마무리가 안 닿는 좋은 부분. 거네. 예.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다 또 닿는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다음 시작도 나빠질 것 예, 같아요. 그러네요. 걸으셔야 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이미 잘못된 자세로 오래 걷다 보면 체형이 많이 틀어지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질환을 앓고 있어도 걷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너무 될까요? 이제 심할 경우에는 예. 이제 뭐 약물 치료라든지 주사 치료라든지 심할 경우 수술 치료도 할 수 있지만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바른 자세 걷는 거 하고 네. 그다음에 걸음걸이 하는 거 하고 신발 교정만 해도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꾸준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중요한 게 이거 하기 전에 아까 송영서 원장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준비 운동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칭 하는 거. 걷기도 준비 운동을 해야 돼. 해야 돼요. 오. 특히 지금같이 겨울에 추울 때는 어떻게 돼요? 근육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굳어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게 되면은 예. 무리가 오기 무리가 때문에 가겠죠. 예. 네. 평소 하는 준비 운동이나 스트레칭보다는 한 예를 5분을 했다. 예, 예. 한 10분 정도. 예. 이렇게 늘려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걷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고 네네. 가장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말씀을 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일어나자마자 아이 걸어야지 이러면 이제 이게 오히려 무리가 된다는 문제가 거죠. 무리가 올 수 있다. 네. 처음에는 준비 운동을 좀 하셔라 걷기도. 또 중요한 건 또 뭐냐? 네. 요새 산에 다니는 분들도 아침에 나오는데 네. 오늘 영하 8도인가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산에 가는데 우리 집 옆에 산이 있거든요. 조그만. 네. 거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가는 거예요. 새벽에. 네. 저는 아침 너무 추울 때는 반대로 이런 분들이 하게 되면 관절도 상할 수가 있고 네. 미끄러질 수가 있고 골절도 네, 있고 네. 중요한 게 뭐냐? 네. 올라갈 때는 괜찮아요. 내려올 때 갑자기 땀이 식으면서 혈압이 확 올라갈 수 있거든요. 심장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시간에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운동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령을 들고 걷는다거나 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래주머니를 차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무게감도 좀 더 가고 네.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건 어떨까요? 원래는 좋은 거죠. 좋아요? 원래는 좋은 거지만 이제 아까도 했지만 관절이 안 좋거나 나이가 들었거나 심장병 있는 사람들은 아령을 들고 하게 되면 어떻게 힘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모래주머니 차게 되면 너무 힘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반대로 무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젊은 사람은 괜찮지만은 병 있는 사람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운동 중 하나가 바로 등산인데요. 많은 분들 네. 하시는데 등산이 사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다 보니까 내리막길이 좀 부담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네. 각각 또 주의해야 할 사항이 그러니까 있을까요? 오르막길을 걸을 때는 보폭을 좀 좁게 해가지고서는 그러니까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피하도록 걸으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앞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거기서 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경사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는 이제 좀 자세를 좀 낮추고 보폭을 좀 좁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빠르게 내려오시면 안 돼요. 아, 천천히? 예, 밑으로 내려올 때 무릎에 좀 무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가고 역시 보폭을 좀 좁게 해가지고 내려오시는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유를 좀 가지고 네. 등산을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운동해야지, 내일부터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어차피 걸으시는 거니까 생활하시다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내용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 원장님. 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네. 걸으면 치료가 안 되는 병이 없기 때문에 네. 두 다리가 의사다. 네. 그러니까 잘 걸으시면 저도 필요 없는 거예요. 어머니네요.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건 뭐냐. 예. 꾸준히 계속해서 걷는 게 중요하고요. 네. 중년에 뱃살이 나게 되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 성인병이 많이 생기거든요. 네, 네. 걷는 것이 살 빼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데 꾸준히 하십시오. 두 다리가 이승남이다. 네. 자, 송 원장님. 네. 노화는 다리에서부터 오고 많이 걷는 사람은 장수한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만보를 걸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네네. 2-3시간 이렇게 얘기 들으면 포기하는 분들 많아요. 네. 이거 핑계로 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좀 10분이라도 걸으십시오. 예. 자, 오늘 결론. 걷기가 먼저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